안녕하십니까, 쏘다TV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특수활 중에 특수한 활 중에 하나인 수노, 연노라고 불리는 특별한 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요. 노는 한자어입니다. 사람이 직접 시위를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치를 활용해서 활을 당겨서 쏘게 되는 것을 노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자어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쇠뇌입니다. 단어의 발음이 조금 어렵고 낯설죠. 쇠뇌는 순 우리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일설에는 쇠뇌를 뜻하는 노 중에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할 수 있는 노 종류를 작을 소자를 붙여서 소노라고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 쇠뇌라는 단어가 소노라는 한자어 표기에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 쇠뇌가 소위 말하는 석궁의 바른 우리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한데요. 석궁은 서양의 크로스보 종류, 즉 발사체로 이런 쇠뇌들은 발사체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살을 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쇠구슬이나 돌멩이로 된 탄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돌멩이를 사용해서 쏘는 쇠뇌를 우리 동양 쪽에서는 탄노라고 부르게 되는데, 석궁은 바로 이 돌을 뜻하는 돌석자에서 따와서 석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발사체에 상관없이 기계 장치의 힘을 빌려서 활을 당겨서 쏘게 되는 무기를 가리키는 총칭은 쇠뇌를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쇠뇌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기록들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를 쳐보면 쇠뇌는 최초에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연발로 발사하게 되는 연노 종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제갈량, 즉 제갈공명이 만들었다라는 설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자면 당시 제갈량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쇠뇌는 오늘 우리가 다룰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연발로 발사되는 쇠뇌가 아니고 한 번에 여러 발의 화살이 발사되는 쇠뇌 종류였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연노, 연발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대에 주로 만들어지고 사용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쇠뇌는 우리나라는 역사 기록에 아주 오래전부터 쇠뇌를 굉장히 잘 만드는 민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중국의 황제가 신라 시대, 즉 신라의 구진천이라는 기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쇠뇌가 무려 1000보를 넘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보노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천보라고 하면 오늘날 그 단위로 대략 1.2km 정도를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쇠뇌라면 사람이 직접 조작해서 당겨 쏘는 쇠뇌는 아니었을 것이고요.
역사 문헌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대한 물레를 사용을 해서 시위를 당기거나 또는 우마, 즉 소나 말을 이용을 해서 가축을 이용을 해서 그 힘으로 시위를 끌었던 아주 강력한 쇠뇌들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천번호가 너무 유명을 해서 중국에서 우리에게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구진천이라는 기술자를 초빙합니다마는 천번호의 비밀이 중국에 건네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 기술자는 일부러 사정거리가 멀리 나가지 않는 노를 만들어 바쳤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질 정도로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에 이런 기계식 쇠뇌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역사에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확히 중국이 처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중국 못지않게 쇠뇌를 잘 만들었고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칠 정도로요. 그리고 중국과 거의 동시기에 쇠뇌를 사용한 민족입니다. 기록상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쇠뇌를 사용한 또 쇠뇌에 관해서 언급되는 기록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쇠뇌로 왜구를 퇴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구가 상륙을 하려고 다가오자 우리 수군 배에 미리 설치되어 있던 쇠뇌를 일제 발사해서 제압사격을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도망치는 적도 있고 또 더 접근해오는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활로 조준사격을 해서 일망타진하였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조선 초기부터 쇠뇌는 끝없이 군의 주요 무기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성이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산성에 쇠뇌를 집단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기록들이 보입니다. 특히 야인들이 있었던 변방 지역의 한 성에 쇠뇌를 100여 장 이상을 배치한다든가, 또 조선시대의 마지막 끝인 고종 황제 시절에도 고종께서 신하들에게 연노라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정말로 화살을 아무나 연속으로 그렇게 발사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렇게 쇠뇌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지키고 방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로 인식돼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꽤 여러 유물들이 남아서 당시 쇠뇌가 어떤 형태였고 어떤 구조였고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쇠뇌 중에서도 오늘은 연노를 이야기할 건데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연노는 우선 그 형태 자체가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화살을 넣는 전갑 바로 앞에서 화살이 곧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갑이 전체 위치 중에서 상당히 뒤쪽에 위치하게 되고, 그리고 전갑 앞에 길다란 총열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긴 총열이 존재하게 되면 화살이 나갈 때 총열을 타고 나가면서 화살의 비행 궤적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이 연노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쉽게 연속으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다는 데 있었지만, 가장 큰 단점은 날아가는 화살이 중구난방으로 제각각 날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명중률을 기대하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의 연노는 앞쪽에 길다란 화살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 줌으로써 연노의 가장 큰 단점인 명중률을 향상시킨 중국과는 달리 개량된 고유의 쇠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살을 담는 전갑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중국은 앞쪽에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위치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활의 시위를 당길 수 있는 당긴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시위를 길게 당길 수 있다는 것은 곧 노의 위력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노에 비해서 조선의 노는 그 화살의 명중률 향상을 꾀하고 또 활 시위의 당긴 거리를 길게 함으로써 위력도 증대시킨 매우 발달된 형태의 쇠뇌였던 것입니다. 조선에는 크게 봐서 두 종류의 쇠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석궁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시위를 사람이 직접 당겨서 걸은 다음에 화살을 장전하고 마치 총처럼 조준해서 자신이 원할 때 격발을 해서 쏠 수 있는 종류의 쇠뇌, 그것을 걸장노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사용하는 탄체가 무엇이 됐든, 즉 화살을 날리던 돌멩이를 날리던 쇠구슬을 날리던 기계장치를 통해서 화살을 연속으로 연발로 쏠 수 있는 쇠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노라고 부릅니다. 그런 노들 중에 특히나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고 사람의 힘으로 기계장치를 움직여서 쏘는 쇠뇌를 수노 또는 수노기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쇠뇌는 사람이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수노의 일종이고요. 연발로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연노이고, 한 번에 두 발의 화살을 발사시킬 수 있는 쌍시 또는 양시 수노입니다. 제가 만든 이 수노는 제가 만든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컴팩트한 것을 좋아해서 한 번에 두 발이 발사될 수 있는 수노로 만들었지만 실제 유물은 한 번에 세 발이 나가게 하는 삼시 수노기라는 것이 유물로 존재합니다. 저는 조선의 수노 중에 용두 삼시 수노를 모티브로 제작을 했고요. 다만 한 번에 세 발이 나가는 대신 한 번에 두 발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했을 따름입니다.